1979년 1026 사건. 강인호 수사 일지 6편. 프롤로그 -2025년 묻힌 진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30층.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훈장과 표창장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액자가 있었다. 하나는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근수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 앞에서 찍힌 흑백 사진이었다. 75세의 강인호는 여전히 고든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옆에 앉은 한지아 역시 나이를 먹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이 남아 있었다. 젊은 역사학자가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사님, 저는 서울대 한국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민수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사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호는 오래도록 침묵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지만 그의 눈에는 46년 전 그날 밤의 어둠만 보였다. 그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형사님께서 목격한 진실이 역사에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지아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너무 많아요. 공식 기록과 우리가 본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민수가 메모를 준비하며 물었다. 어떤 차이 말씀이신가요? 강인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지금까지도 온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실인가요? 그건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강인호와 한지아가 서로를 바라봤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의 교감이 흘렀다. 카메라가 천천히 1979년 10월로 화면을 전환했다. 제한장, 불안한 가을. 1979년 10월 초, 서울의 분위기. 1979년 가을,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는 휘청거렸고,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은 전국으로 번져갈 기세였다.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서울시경 강력계 사무실은 연일 비상근무가 계속되고 있었다. 지휘 관련 사건들로 업무량이 급증했고 강인호와 한지아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형사님, 어제 명동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 현장 조사 보고서입니다. 한지아가 두꺼운 파일을 강인호의 책상에 놓으며 말했다. 수고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게 단순한 가스 폭발이 아닌 것 같아요. 강인호가 고개를 들었다. 한지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한지아가 현장 사진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첫째, 폭발 패턴이 일반적인 가스 폭발과 다릅니다. 사진 속의 폭발 현장은 한쪽 방향으로만 집중적으로 파괴되어 있었다. 둘째, 폭발 직전까지 그 건물에 출입한 사람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장을 입은 남자 이에 3명이 폭발 30분 전에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CCTV는 그것도 이상해요. 폭발 1시간 전부터 CCTV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강인호가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의도적인 파괴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지아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건물이 뭔지 알고 계세요? 뭔가요? 비공식 정보 수집소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강인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누구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부 관련 기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성훈 팀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강인호, 한지아, 즉시 중앙정보부로 가야 한다. 중정부요. 무슨 일인가요?
긴급 사안이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일이야. 명동 폭발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이성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자세한 건 가서 들어. 길 위의 대화. 중정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인호와 한지아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형사님, 이번 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한지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보 수집소가 폭파되었다는 건 누군가 정부의 정보망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부의 누군가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수도 있고요. 차는 남산 자락으로 향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중앙정보부 남산청사. 1979년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다. 유신 체제하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었고 김재규 부장은 대통령 다음가는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었다. 남산청사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들이 드나들고 선글라스를 낀 요원들이 곳곳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신원 확인을 거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3층의 비밀 회의실에서 중정부 차장 박모 씨가 두 사람을 맞았다. 형사님들, 먼 길 오셨습니다. 박 차장은 50대 중반의 마른 체격 남자였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부르셨으니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극비 임무를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박 차장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며 말했다. 최근 정부 내부에서 불온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인호가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정부 관계자들의 사진과 프로필, 그리고 감시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인가요? 누군가 대통령 주변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지아가 질문했다. 암살 시도라는 뜻인가요? 그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마항쟁으로 전국이 불안해지면서 일부 세력이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 차장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계속했다. 특히 이곳을 주목해주세요. 지도에는 궁정동 일대가 표시되어 있었다. 궁정동 안가? 네.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지는 장소입니다. 최근 들어 그곳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임무 브리핑. 박 차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형사님들께 맡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에 임무 내용이 표시되었다. 1단계 신분 위장. 중정부 협력수사관으로 신분 위장. 대통령 경호 라인과의 연계 작업. 2단계 현장 조사. 궁정동 안과 주변 지역 정밀 조사. 수상한 인물 및 차량 감시. 3단계 정보 수집.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동향 파악. 내부 정보원을 통한 첩보 수집. 4단계 위협 요소 제거. 확인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필요시 긴급 상황 대처. 위험한 임무인 것 같은데요? 강인호가 우려를 표했다.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박 차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형사님들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왜 저희인가요? 강인호 형사님은 논리적 추리 능력이 뛰어나고 한지아 형사님은 과거 경험을 통해 공작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한지아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과거가 언급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의 파트너십이 이런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정보. 박 차장이 추가 자료를 제공했다. 이미 수집된 정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지난 일주일간 궁정동 안과 주변에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찍혀 있었다. 대부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지만 몇 명은 익숙한 얼굴이었다. 이 사람은 강인호가 한 사진을 가리켰다. 김재규 중정부장님 아닌가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 안가를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업무인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비공식 면담으로 추정되지만 박 차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김 부장과 대통령 사이에 최근 들어 의견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의견 차이인가요? 부마 항쟁 대응 방식에 관해서입니다. 김 부장은 유화적 접근을,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원한다고 해요. 한지아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그런 갈등이 정권 내부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궁정동으로 출발. 브리핑을 마친 강인호와 한지아는 궁정동으로 향했다. 중정부에서 제공한 신분증과 특수 장비들을 지급받았다. 차 안에서 한지아가 말했다. 형사님, 이번 일은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정권 내부의 갈등이라는 게 단순한 범죄 수사와는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요. 강인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경찰입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네. 근수 형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처럼 끝까지 진실을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결의를 다지며 궁정동을 향했다. 제2장 경호의 벽 안에서 궁정동 안가의 역사. 궁정동 안가는 1970년대 한국 정치에 숨겨진 무대였다. 공식적인 청와대나 중앙청이 아닌 대통령이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었다. 일반인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비밀 장소였다. 안가 주변은 고급 주택가였다. 조용한 골목길과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었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경비요원들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중정부 수사관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안가 주변 조사를 시작했다. 지아, 여기 지형을 먼저 파악해봅시다. 네. 안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모든 건물과 도로를 체크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체계적으로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견. 안가에서 20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형사님, 저기 전봇대 위에 뭔가 있어요. 한지아가 쌍안경으로 전봇대를 관찰하고 있었다. 뭔가요? 일반적인 전선이나 통신 장비가 아닌 것 같아요. 강인호도 쌍안경으로 확인해봤다. 정말 이상하네요. 저건 뭐지? 작은 박스 모양의 장치가 전봇대 상단에 설치되어 있었다. 안테나 같은 것도 보였다. 도청 장치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설치한 걸까요? 그게 문제죠. 공식적인 경호 라인에서 설치한 건지 아니면 한지아가 말을 멈췄다.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건지 확인이 필요해요. 경비 체계 분석. 안가의 경비 체계를 분석하던 중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형사님, 경비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떻게요?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순찰을 도는데 여기는 불규칙해요. 한지아가 시계를 보며 기록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에는 5분 간격, 오후 2시에는 15분 간격. 패턴이 계속 바뀌어요. 의도적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경비 패턴을 파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 같아요. 수상한 차량들. 오후 3시경, 안가 근처에서 평상시와 다른 차량들이 목격되었다. 지아, 저 차 봤어요? 어느 차요? 검은색 승용차인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요. 실제로 안가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번호판은 흙으로 가려져 있었다. 일반적이지 않네요. 접근해봅시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차량에 접근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엔진이 따뜻했다. 얼마 전까지 운행한 것 같았다. 최근에 사용된 차네요. 한지아가 차량 번호를 몰래 기록했다. 나중에 조회해봐야겠어요.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안가 내부 관찰. 안가 건물 자체도 면밀히 관찰했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였지만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창문 위치를 보세요. 강인호가 건물 구조를 분석했다. 1층은 거의 창문이 없고 2층에만 작은 창문들이 있어요. 보안을 중시하는 구조네요. 그리고 뒤쪽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요. 비상구일까요? 아니면 비밀 통로일 수도 있어요. 한지아가 스케치북에 건물 구조를 그리며 기록했다. 대통령 경호실과의 만남. 오후 4시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남 장소에 나타난 것은 차장이 아닌 일반 직원이었다. 경찰분들이시죠? 저는 경호실 김모 계장입니다. 김 계장은 3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궁정동 안가 주변 조사에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무슨 조사인가요? 정부 내부에서 보안 위협이 감지되어서요. 김 계장의 표정이 변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문제라면 왜 우리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나요? 김 계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가웠다. 중정부에서 먼저 파악된 사안이라서. 중정부요? 김 계장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경호는 우리의 전담 업무입니다. 다른 기관이 개입할 필요는 없어요. 경호실과 중정부의 갈등. 김 계장과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계장님, 혹시 경호실과 중정부 사이에 업무 갈등이 있나요? 한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업무 영역의 문제죠. 어떤 문제인가요? 중정부에서 자꾸 경호 업무에 개입하려고 해요. 특히 김재규 부장이. 김 계장이 말을 멈췄다. 김재규 부장이 어떻게요? 이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김 계장의 표정에서 불만이 역력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요. 김 계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김재규 부장이 최근 들어 대통령과의 면담을 자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담 후에 대통령님의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경우가 많아요. 내부 정보원 접촉. 저녁 7시 강인호와 한지아는 중정부에서 소개해준 내부 정보원을 만났다. 궁정동 근처 찻집에서의 만남이었다. 정보원은 박 씨라고만 소개되었다.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눈빛이 예리했다. 두 분이 수사관들이시군요. 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뭘 알고 싶으신가요? 강인호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궁정동 안가 주변에서 최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박 씨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첫째, 방문자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군 관계자들이. 군 관계자들이요? 네. 평소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주로 왔는데 최근에는 장성급 인사들이 자주 와요. 한지아가 메모하며 물었다. 어떤 장성들인가요? 정확한 이름은 말하기 어렵지만 육군 쪽 인사들이에요. 두 번째 정보. 박 씨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둘째, 안가 내부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안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다들 조심스러워해요. 뭘 조심스러워하나요? 말 실수하는 것을요. 예전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대화 내용을 녹음당할까봐 걱정해요. 누가 녹음을 한다는 건가요? 박 씨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부에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세 번째 정보.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박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김재규 부장과 차지철 실장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차지철 실장이요?
네, 대통령 경호실장이죠. 강인호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갈등인가요? 차지철 실장이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어서 김재규 부장이 불쾌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김재규 부장이 대통령께 보고할 때 차지철 실장도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차지철 실장이 자꾸 끼어들어서 김재규 부장이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충격적인 마지막 정보. 박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이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어떤 소문이요? 12월 26일에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강인호와 한지아가 서로를 바라봤다. 중정부에서 발견한 문서 조각의 날짜와 일치했다. 어떤 일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권 내부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박 씨가 더 이상 말하기를 주저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정말 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김재규 부장이 무언가 큰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귀가 길의 대화. 정보원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강인호와 한지아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형사님,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단순한 보안 위협이 아닌 것 같아요. 정권 내부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한지아가 메모를 보며 정리했다.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 군부의 개입, 그리고 10월 26일이라는 날짜.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 점이 뭘까요? 강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의 전조라는 거예요. 제세장 가면 속 인물들. 주요 인물들 분석. 다음 날 아침, 강인호와 한지아는 사무실에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종합 분석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 인물들을 분류해 봅시다. 한지아가 화이트보드에 인물 상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용의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55세. 김재규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지만 최근 관계 악화. 부마 항쟁 대응 방식을 두고 대통령과 의견 충돌. 차지철 경호실장과 권력 갈등. 군부 일부 세력과 비밀 접촉. 동기는 충분해 보여요. 한지아가 분석했다. 정치적 야심도 있고 대통령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용의자 차지철 경호실장 48세.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측근. 다른 실력자들로부터 견제받는 위치. 강경파 성향으로 유화 정책 반대. 김재규와 직접적인 권력 갈등. 차지철은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강인호가 분석했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충성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용의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52세. 군부 내 실력자로서 정치적 영향력 보유. 계엄령 선포 시 핵심 역할 담당 예정. 정치적 야심이 있다는 소문. 젊은 장교들 하나회과의 관계. 정승화는 직접적인 동기는 약해 보여요. 한지아가 의견을 말했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용의자 신재순 35세. 궁정동 안가에 자주 출입하는 여성. 정체가 가장 모호한 인물. 고위 인사들과의 관계 불분명. 정보 제공자 또는 공작원 가능성. 이 여성이 가장 수상해요. 강인호가 신재순의 사진을 가리켰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자주 나타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김재규에 대한 심층 조사. 오전 10시 두 사람은 김재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정부 내부 인맥을 활용했다. 김재규 부장의 최근 행동 패턴에 변화가 있었나요? 한지아가 중정부 간부 출신의 정보원에게 물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요? 첫째,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요. 업무에 소홀해졌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 중에도 자주 멍하니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보네요. 둘째, 가족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그게 왜 이상한가요? 평소에는 업무에만 매달렸는데 최근에는 주말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마치 정보원이 말을 멈췄다.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차지철의 동향. 차지철 경호실장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차지철 실장은 어떤가요? 그분은 반대로 더 바빠졌어요. 경호실 내부 정보원이 말했다. 바쁘다는 게 경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어요. 마치 큰 위협이 임박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안가 주변 경비를 2배로 늘렸고 대통령의 동선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차지철 실장이 김재규 부장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어요. 정승화 총장의 움직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 정승화 총장이 최근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군부대 시찰을 자주 다녀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다. 평소보다 많이요? 네. 특히 수도권 부대들을 집중적으로. 혹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비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신재순의 정체 조사.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인 신재순에 대한 조사가 가장 어려웠다. 신재순이라는 여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여러 정보원들에게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그 여성. 참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한 정보원이 말했다. 어떻게요? 항상 고급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직업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과 만나나요? 주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혹시 북한과 관련이 있을까요? 한지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각 인물들의 알리바이 조사.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각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김재규의 알리바이. 10월 20일 중정부 근무. 오후에 안가 방문. 10월 21일 가족과 시간. 저녁에 회식. 10월 22일 중정부 근무. 군 간부와 면담. 10월 23일 지방 출장 부산. 10월 24일 중정부 근무. 대통령 면담. 차지철의 알리바이. 10월 20일 청와대 근무. 경비 점검. 10월 21일 안가 경비 강화 작업. 10월 22일 대통령 수행. 10월 23일 경호 관련 회의. 10월 24일 청와대 근무. 정승화의 알리바이. 10월 20일 6본 근무. 10월 21일 일군 사령부 방문. 10월 22일 6본 회의. 10월 23일 계룡대 방문. 10월 24일 청와대 보고. 신재순의 알리바이. 대부분 불명확. 목격된 장소 안가. 고급 호텔, 백화점. 만난 사람 불명. 동기 분석. 각 인물별로 범행 동기를 분석했다. 김재규의 동기. 대통령과의 권력 갈등. 부마 항쟁 대응 방식 의견 차이. 차지철에게 밀려나는 위기감. 정치적 야심. 차지철의 동기. 다른 세력들의 견제에 대한 반발. 대통령 보호 의무감의 과도한 표출. 권력 유지를 위한 극단적 선택. 정승화의 동기. 군부 내 영향력 확대 욕구. 정치 개입을 통한 권력 장악. 젊은 장교들의 압력. 신재순의 동기. 불명 정체가 모호함으로. 정보 수집 또는 조작 가능성. 배후 세력의 지시. 상관관계 분석. 형사님, 이 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한지아가 상관도를 가리켰다. 어떤 패턴이요?
김재규와 차지철은 직접적인 갈등 관계고 정승환은 관찰자 위치예요. 진재수는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관계의 성격이 불분명해요. 마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신재순이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가설. 오후 늦게 강인호가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지아, 혹시 이 사건이 한 사람의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 세력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김재규는 개인적 원한으로, 정승환은 군부 쿠데타를 위해, 신재수는 정보 수집을 위해, 그리고 차지철은 이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어요. 한지아가 이 가설을 생각해봤다. 그렇다면 10월 26일에는 여러 계획이 동시에 실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긴급 상황.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강인호입니다. 형사님, 중정부 박 차장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김재규 부장이 오늘 밤 안가에서 중요한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언제요? 오늘 저녁 8시입니다. 강인호가 시계를 봤다. 오후 5시였다. 참석자는 누구인가요? 대통령, 김재규 부장, 차지철 실장,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들이요. 신재순도 참석하나요? 그건 확인되지 않았어요. 한지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강인호를 바라봤다. 형사님들, 오늘 밤 안가 주변 감시를 강화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긴급히 준비에 들어갔다. 제4장 밀실의 밤. 1979년 10월 26일 오후. 운명의 날이 드디어 왔다. 서울의 하늘은 낮부터 흐렸고 저녁이 되면서 더욱 어두워졌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오후 3시부터 궁정동 안가 주변에 도착해 감시 태세를 구축했다. 중정부에서 제공한 특수 통신 장비와 야간 관측 장비를 준비했다. 지아, 오늘 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해요. 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어요. 두 사람은 안가에서 300m 떨어진 언덕 위에 관측 지점을 설치했다. 안가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다. 이상한 전조들. 오후 4시경부터 안가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형사님, 경비 체계가 평소와 달라요. 어떻게요? 경비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평소에는 20명 정도 배치되는데 오늘은 10명 정도밖에 안 보여요. 의도적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한지아가 쌍안경으로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후 5시경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형사님, 저기 보세요. 뭔가요? 안가 뒤편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엔진을 켠 채로요. 평소에도 그런가요? 아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강인호가 쌍안경으로 확인했다. 차량 번호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참석자들의 도착. 오후 6시 30분 대통령이 안가에 도착했다. 대통령 전용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안가 정문으로 들어갔다. 평소보다 경호 차량이 적었다. 경호 차량이 2대뿐이네요. 평소에는 4대인데 뭔가 비공식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오후 7시 김재규가 도착했다. 중정부장 차량이 들어오네요. 김재규는 평소와 달리 혼자 왔다. 수행원도 없었다. 혼자 왔네요. 이상해요. 정말 개인적인 면담인 것 같아요. 오후 7시 15분
차지철이 도착했다. 경호 실장도 왔네요. 차지철은 경호원 2명과 함께 왔다. 하지만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다.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요. 뭔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재순의 등장. 오후 7시 30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나타났다. 지아, 저기 봐요. 어디요? 신재순이 들어가고 있어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신재순이 안가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오늘 중요한 자리인 것 같네요. 하지만 왜 그녀가? 그게 문제예요. 공식 참석자 명단에는 없었는데. 감시 중 포착한 이상 징후. 오후 8시경 강인호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지아, 안가 주변을 둘러보세요. 뭔가 보이나요? 평소에 없던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실제로 안가 주변 여러 지점에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저 사람들은 경비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복장도 다르고 움직임도 일반 경비원과 달라요. 한지아도 다른 방향을 관찰하며 확인했다. 정말 이상해요. 마치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위요? 네. 안가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안가 내부의 긴장. 오후 8시 30분경 안가 내부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화 소리가 크네요. 평소보다 언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해 내부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말도 들리네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감의 절정. 오후 9시경 안가 내부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상해요. 너무 조용해졌어요.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안가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 차가 움직여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차량은 안가 정문 쪽으로 이동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오후 9시 30분. 안가 주변에 숨어있던 인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형사님,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운명의 순간. 오후 9시 45분. 안가 내부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저게 뭔 소리죠? 총성 같은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곧이어 안가에서 비명 소리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일이 터졌어요. 즉시 현장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강인호가 한지아를 제지했다. 잠깐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왜요?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요. 혼란의 현장. 몇 분 후, 안가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들 당황한 것 같아요. 곧이어 검은색 승용차들이 안가 정문으로 몰려들었다. 중정부와 경호실, 그리고 군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급히 안가로 들어갔다. 사건이 확실히 일어났네요. 우리도 들어가 봐야 할까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현장 확인. 오후 10시 30분경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강인호와 한지아는 조심스럽게 안가에 접근했다. 중정부 신분증을 제시하며 현장에 들어갔다. 안가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중정부 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중정부 요원에게 물었다. 대통령 각하와 차지철 실장이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범인은 김재규 부장입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충격을 받았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실이 되니 믿기 어려웠다. 현장 보존의 어려움.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강인호가 외쳤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오염시킨 후였다.
너무 늦었어요. 한지아가 안타까워했다.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해요. 두 사람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현장을 관찰했다. 김재규의 모습. 혼란 속에서 김재규를 직접 볼 수 있었다. 김재규 부장이 저기 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표정은 놀랍게도 평온했다. 표정이 이상해요. 어떻게요? 후회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표정이에요. 정말 이상하네요. 신재순의 행방. 신재순은 어디 있을까요? 한지아가 주변을 둘러봤다. 보이지 않네요. 사건 발생 후에 사라진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두 사람은 신재순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현장의 혼란 속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의문점들 발견. 현장을 관찰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발견했다. 형사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총성 횟수가 공식 발표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리가 들은 건 여러 발인데 지금 현장을 보니 그것과 맞지 않아요. 정확히 몇 발을 들었나요? 최소 5회, 6발은 들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보다 적은 수의 탄음만 발견되었다. 증거 수집.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현장 사진 허용된 범위에서 목격자들의 간단한 진술, 현장 배치도 스케치, 시간대별 상황 기록, 지하,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록해둬요. 네. 나중에 공식 조사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목격자 진술. 현장에 있던 경호원 박중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김재규 부장이 갑자기 총을 꺼내서 박중사는 아직 충격 상태였다. 정확히 몇 발을 쏘았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대략이라도요? 여러 발이었어요. 최소 4회, 5발은. 이는 강인호와 한지아가 들은 것과 일치했다. 안가 지배인의 증언. 안가 지배인도 중요한 증언을 했다. 신재순 씨는 어디로 갔나요? 사건 직후에 급히 나가셨어요. 혼자요? 네. 뒤쪽 출구로 나가셨어요. 뒤쪽 출구요? 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예요. 이는 의미 있는 정보였다. 신재순이 사건을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정부의 초기 대응. 중정부는 즉시 사건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모든 관련자는 즉시 격리하라. 언론 접근을 완전 차단하라. 증거물은 모두 수거하라. 강인호와 한지아도 곧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형사님들,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격자인데. 목격자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5장 조작된 진실. 사건 다음날 10월 27일. 1979년 10월 27일.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모든 언론이 일제히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중정부장의 총격으로 서거. 김재규, 단독 범행으로 결론. 우발적 범죄로 추정. 하지만 강인호와 한지아가 목격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공식 발표와의 차이점.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한 강인호와 한지아는 신문과 방송 보도를 종합 분석했다. 형사님, 뭔가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요? 한지아가 신문들을 펼쳐놓으며 설명했다. 첫째, 총성 횟수가 우리가 들은 것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어요. 공식 발표 총 3발 발사. 목격한 바 최소 5회, 6발. 둘째, 참석자 명단에서 신재순이 빠져 있어요. 공식 발표에는 대통령, 김재규, 차지철, 안가 지배인, 경호원들만 언급되었다. 셋째, 범행 동기가 우발적 감정 폭발로 단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관찰한 바로는 계획적인 측면이 많았다. 언론 통제.
모든 언론이 똑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도 이상했다. 이렇게 일관된 보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강인호가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지아가 여러 신문을 비교하며 말했다.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내용은 완전히 같아요. 목격자, 진술의 변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하루 만에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경호원 박중사를 다시 만났을 때 10월 26일 밤 여러 발이었어요. 최소 4회, 5발은 10월 27일 오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2회, 3발 정도였을 거예요. 안가 지배인도 마찬가지였다. 10월 26일 밤 신재순 씨가 뒤쪽 출구로 급히 나가셨어요. 10월 27일 오후 신재순, 그런 분은 어젯밤에 오지 않으셨는데요? 증거 인멸, 의혹. 강인호와 한지아가 다시 현장을 찾았을 때 많은 증거들이 사라져 있었다. 형사님, 어제 우리가 봤던 탄흔들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져요? 벽이 새로 칠해져 있어요. 실제로 안가 내부는 하루 만에 완전히 재단장되어 있었다. 너무 빨라요. 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미리 준비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증 수거. 그들이 어제 발견했던 도청 장치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전봇대 위의 장치도 없어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신재순의 완전한 속어. 신재순에 대한 모든 흔적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호텔 숙박 기록 삭제. 차량 대여 기록 삭제. 목격자들의 기억. 그런 사람 없었으므로 통일.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지아가 분석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인멸이에요. 내부 고발자의 접촉. 오후 3시.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인호 형사님이신가요? 네. 누구시죠? 진원은 밝힐 수 없지만 어젯밤 사건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전화로는 위험해요. 언제, 어디서요? 오늘 저녁 7시, 남산공원 팔각정에서요. 혼자 오세요. 남산공원에서의 만남. 저녁 7시, 강인호는 홀로 남산공원을 찾았다. 한지아는 주변 경계를 담당했다. 팔각정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중정부 직원으로 보였다. 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젯밤 미리 공식 발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김재규 부장이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부 정보. 무슨 뜻인가요? 사건 전에 여러 세력들이 각각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떤 세력들이요? 중정부 내부의 반대 세력, 군부의 일부 인사들, 그리고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외부 세력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외부 세력이요? 북한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어요. 신재순의 정체. 신재순이라는 여성에 대해 아시나요? 강인호가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보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물이에요. 어느 나라에?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첩자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부의 개입. 군부도 관련되어 있나요? 일부 젊은 장교들이 정승화 총장과 별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회 말인가요?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시나요?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회 출신 일부 장교들이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합적 음모. 그럼 어젯밤 일은?
여러 계획이 동시에 실행된 결과일 수 있어요. 남자가 정리해서 설명했다. 김재규는 개인적 원한으로, 군부 일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신재순 같은 외부 인사는 정보 수집을 위해, 그리고 그것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비극이 일어났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위험한 진실. 하지만 이런 진실이 밝혀지면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순한 버전의 진실만 발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진실보다 안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경고. 만남을 마무리하면서 남자가 경고했다. 형사님, 더 이상 이 사건을 파지 마세요. 왜요? 위험합니다. 관련된 세력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닌가요? 때로는 진실을 묻어두는 것도 의무일 수 있어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신재순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회 관련 조사도 중단하세요. 만약 계속한다면 형사님과 한지아 형사님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6장 추리의 과정. 사무실로 돌아와서 남산공원에서의 만남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강인호는 한지아와 함께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 정리하기 시작했다. 네. 지금까지의 정보가 워낙 복잡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해요. 한지아가 화이트보드를 준비하며 말했다. 시간순 사건 재구성. 10월 20일. 궁정동안과 주변에서 도청 장치 발견. 조직 내부 배신자. 10월 26일 문서 조각 발견. 김재규 대통령 간 갈등 심화 징후. 10월 21일-25일. 군부 인사들의 안가 방문 증가. 신재순의 정체불명 활동. 차지철의 경비 강화 조치. 김재규의 이상 행동 가족과 시간 증가. 업무 소홀. 10월 26일. 참석자들 도착 대통령. 김재규, 차지철, 신재순. 안가 주변 미확인 인물들 배치. 내부 갈등 격화. 총성 오해. 육발 추정. 사건 발생. 각 인물별 동선 분석. 김재규의 동선. 오후 7시 안가 도착 혼자. 평소와 다름. 긴장한 표정. 서류 가방 휴대. 사건 후 현장에 남아있음. 차지철의 동선. 오후 7시 15분 안가 도착. 경호원 2명과 동행. 경계심 강한 상태. 사건의 피해자. 신재순의 동선. 오후 7시 30분 안가 도착. 고급 한복 착용. 사건 직후 뒤쪽 비상구로 급히 탈출. 이후 모든 흔적 소거. 모순점 분석. 강인호가 화이트보드에 의문점들을 적어나갔다. 총성 횟수의 모순. 목격 5회 6발. 공식 발표 2회 3발. 현장타는 공식 발표와 일치하도록 조작됨. 참석자 명단의 모순. 목격 신재순 참석 확인. 공식 발표 신재순 언급 없음. 모든 목격자 진술 신재순 없었으므로 통일. 범행 동기의 모순. 관찰 결과 계획적이고 복합적. 공식 발표 우발적 개인 범행. 한지아의 추이. 형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지아가 자신의 분석을 시작했다. 김재규의 범행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 세력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그날 밤을 노리고 있었는데 김재규가 먼저 행동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지아가 도식을 그리며 설명했다. 세력 1 김재규 중정부 내 일부. 목적 대통령 제거, 정권 교체. 방법 직접적 물리적 제거. 세력 2 하나회 등 군부 젊은 장교들. 목적 군부 쿠데타, 기회 포착. 방법 정치적 공백 상태 이용. 세력 3 신재순으로 대표되는 외부 세력. 목적 정보 수집, 혼란 조성.
방법 내부 갈등 부추기기, 정보 탈취, 강인호의 추이, 지하의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차지철도 뭔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경비를 강화한 것, 평소보다 경계심을 보인 것.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닐 거예요. 강인호가 추가 분석을 제시했다. 세력사 차지철 기존 권력층. 목적 현 체제 유지. 위협 요소 제거. 방법 사전 예방. 경비 강화. 그럼 그날 밤은 네 개의 서로 다른 계획이 충돌한 순간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가장 먼저 행동에 옮긴 거죠. 신재순의 역할 재평가. 신재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지아가 신재순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그녀가 단순한 정보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뜻이에요? 각 세력들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중첩자, 아니 다중첩자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세력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자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건 당일의 재구성.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10월 26일 밤을 재구성해봤다. 오후 6시-7시 각 세력의 준비. 김재규 최종 결심, 무기 준비. 군부 주변 배치, 사후 수습 준비. 신재순 정보 수집 및 전달, 탈출 준비. 차지철 위험 감지, 경비 강화. 오후 7시-8시 심리전. 각 세력이 상대방의 의도를 탐색. 신재순이 중간에서 정보 조작, 긴장감 고조. 오후 8시-9시 갈등 표면화. 대통령 김재규 간 직접적 충돌. 계엄령 논의 과정에서 결정적 대립. 차지철의 개입 시도. 오후 9시 45분 폭발. 김재규의 발포. 다른 세력들의 즉각적 대응. 현장 통제 및 증거 조작 시작. 사후 처리의 체계성. 사건 직후의 대응이 너무 체계적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단서였다. 하루 만에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통일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한지아가 분석했다.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사건 자체는 예상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적어도 사건의 가능성은 여러 세력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실의 층위. 강인호가 최종 정리를 시작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층위의 진실이 있어요. 1층 표면적 진실. 김재규의 단독 범행, 우발적 사건. 2층 부분적 진실. 김재규의 계획적 범행, 개인적 원한. 3층 복합적 진실. 여러 세력의 복합적 음모. 각자 다른 목적. 4층 은밀한 진실. 외부 세력의 개입, 국제적 차원의 정보전. 정부는 1층 진실만 공개하기로 한 거네요. 네.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서요. 남은 의문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의문점들이 있었다. 김재규가 정말 주도적으로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조종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신재순이 김재규를 부추겼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진짜 배후는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조사 중단의 압력. 다음 날 아침, 이성훈 팀장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강인호, 한지아. 1026 사건 관련 조사는 여기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왜요? 이미 중정부와 검찰에서 수사가 완료되었고 더 이상의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어.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그런 건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이성훈의 표정이 심각했다. 위에서 강력히 지시한 사항이니 반드시 따르길 바란다. 마지막 단서. 조사 중단 지시를 받은 그날 오후,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사진 신재순이 어떤 외국인과 만나는 모습. 메모, 진실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형사님, 이 사진 봐요. 신재순이 누구와 만나는 걸까요?
사진 속 외국인의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서양인으로 보였다. CIA일까요? 아니면 KGB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외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건 확실해 보여요. 이 마지막 단서로 인해 사건의 국제적 차원이 더욱 명확해졌다. 제7장 드러난 배신. 조사 중단 후의 갈등. 10월 29일 강인호와 한지아는 공식적으로는 1026 사건 조사에서 손을 뗐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진실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형사님,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한지아가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가 찾은 진실들을 그냥 묻어둬야 하나요? 강인호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석연치 않아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경고를 여러 번 받았잖아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정승화 총장의 방문. 강인호 형사, 한지아 형사. 육군 참모 총장 정승화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총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직접 왔습니다. 정승화는 수행원들을 밖에 대기시키고 혼자 들어왔다. 1026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보고서에. 공식 보고서 말고 실제로 목격한 것들을 말입니다. 정승화의 눈빛이 예리했다. 의외의 진실 폭로. 총장님도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강인호가 반문했다. 정승화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저도 그날 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요? 김재규 부장이 극단적인 결심을 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세력들이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한지아가 놀랐다. 그럼 왜 사전에 막지 않으셨나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정승화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도 그 여러 세력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정승화의 고백.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다. 저희는 김재규 부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권 교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재규 부장이 먼저 행동함으로써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럼 그날 밤 안가 주변에 있던 군인들은 저희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죠. 하나회의 실체. 하나회도 관련되어 있었나요? 강인호가 물었다. 하나회는 저보다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아예 기존 체제를 완전히 뒤엎으려 했어요. 저는 점진적 변화를 원했지만 그들은 혁명적 변화를 추구했죠. 정승화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전두환, 노태우 같은 젊은 장교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숨겨진 공모. 한지아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그럼 김재규 부장도 군부의 계획을 알고 있었나요?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 그림은 몰랐을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김재규 부장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강인호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김재규 부장을 이용한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서로 이용했다고 봐야죠. 정승화가 자세히 설명했다. 김재규 부장은 개인적 원한으로 행동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계획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재순의 정체. 신재순은 정확히 누구였나요? 정승화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는 정보원이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요? CIA, 중정부, 그리고 우리 군 정보부까지 모든 곳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지아가 놀랐다. 다중첩자였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각 세력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황을 조작했어요. 그날 밤에도. 네. 김재규 부장에게는 대통령이 그를 제거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는 김재규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줬어요. 계획된 비극. 강인호가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완전한 우연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여러 세력의 계획이 한 지점에서 만났고 그 결과가 비극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었나요? 정승화가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다. 첫째, 김재규 부장의 개인적 복수 계획. 둘째, 하나회의 권력 장악 계획. 셋째, 우리 기성 군부의 점진적 개혁 계획. 넷째, CIA와 연결된 세력의 정보 수집 계획. 사후 수습. 사건 후에 어떻게 수습했나요? 각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했어요. 총장님도 참여하셨나요? 정승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김재규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은 건가요? 그것이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해답이었어요. 위험한 증언. 강인호와 한지아는 정승화의 증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다. 총장님, 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두 분이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은 총장님에게도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한지아가 우려를 표했다. 저희가 이 내용을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개하지 마세요. 정승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 정승화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 두 분, 제발 더 이상 파지 마세요. 왜요? 아직 관련 세력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특히 하나회는 이제 막 권력을 잡기 시작했고, 권력을 잡았다고요?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실질적인 권력이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강인호가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가 진실을 폭로하려 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선택의 갈림길. 정승화가 떠난 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다. 지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았으니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한지아가 고민에 빠졌다. 근수 오빠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은 진실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진실을 찾는 것과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마지막 단서의 발견.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택배 직원이 들어왔다. 강인호 형사님 택배입니다. 주취인이 없는 익명의 택배였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사진들을 보자 두 사람은 경악했다. 김재규와 하나회 인사들의 비밀 회동 사진. 신재순과 CIA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만남 사진. 안가 뒤편에서 무언가를 묻는 장면의 사진.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김재규의 목소리,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미확인 남성의 목소리, 부장님만 실행하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 목소리. 하나회 인사 같은데요? 그럼 김재규가 정말 혼자 행동한 게 아니었다는 확실한 증거네요. 익명의 조력자. 그날 저녁, 또 다른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증거를 받으셨죠?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했는데, 위험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어요. 당신은 누구이고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안가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내부 고발자의 정체. 전화 상대는 안가의 경비 책임자였던 박중사였다.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나요? 김재규 부장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 2명이 안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나회 인사들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직후에 그들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진실의 무게. 박 중사의 증언으로 사건의 전모가 더욱 명확해졌다. 김재규는 실행자였지만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사건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형사님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하지만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요. 이미 각오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요. 최종 결정. 강인호와 한지아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지아, 우리는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공개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그럼 비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는 거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작업하여 진짜 진실을 담은 비밀 보고서를 완성했다. 제8장 침묵의 결말. 공식 발표와의 괴리. 1979년 11월 1일 1026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김재규 중정부장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결론. 개인적 원한에 의한 우발적 범죄. 배후 세력이나 공모자 없음. 하지만 강인호와 한지아가 발견한 진실과는 전혀 달랐다. 결국 우리가 아는 진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군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강인호가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비밀 보고서를 바라봤다.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상부의 압력. 며칠 후 경찰청장이 직접 두 사람을 불러들였다. 강인호, 한지아. 1026 사건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떤 활동도 하지 마라. 무슨 활동 말씀이신가요? 혹시라도 다른 버전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언론과 접촉하는 일 말이다. 청장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다. 더 이상 건드리는 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김재규의 최후. 11월 중순, 김재규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재판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김재규는 법정에서도 단독 범행이라는 진술을 고수했다. 부장님, 정말 혼자 계획한 일인가요? 검사의 질문에 김재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숨겨진 메시지. 재판이 끝난 후 김재규의 변호사가 은밀하게 강인호에게 접근했다. 형사님, 이것을 받으세요. 작은 종이 쪽지였다. 진실은 묻혀도 언젠가 부활한다. 김재규. 이게 무슨 뜻인가요? 김 부장님이 형사님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자백했는데.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공개적으로는 단독 범행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2월 12일의 전조. 11월 말부터 서울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군부 내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다. 지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승화 총장님이 말했던 하나회의 움직임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12월 초, 정승화 총장이 다시 두 사람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매우 심각했다. 형사님들, 위험합니다. 무엇이요? 하나회에서 저를 제거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저희도 포함인가요? 그렇습니다. 1026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정리하려 하고 있어요. 도피와 은신. 정승화의 경고 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당분간 자취를 감추기로 결정했다. 지아, 일단 시골로 피해 있어야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사관인데 생명이 더 소중해요. 두 사람은 비밀 보고서의 사본을 여러 곳에 나누어 숨기고 서울을 떠났다. 12월 12일 사건. 12월 12일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했다. 시골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은 강인호와 한지아는 충격을 받았다. 결국 일어났네요. 정승화 총장님 말이 맞았어요. 그럼 1026 사건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진실의 매몰. 1212 사건 후 1026 사건의 진실은 더욱 깊이 묻혔다. 새로운 권력자들에게는 진실보다 정당성이 더 중요했다.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는 공식 결론은 더욱 확고해졌고 다른 해석은 철저히 금기가 되었다. 침묵의 선택. 1980년 1월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지아, 우리는 침묵해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 포기하는 건가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젠가는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올 거예요. 박중사의 비극적 최후. 2월 어느 날 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박중사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 거예요. 증언자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마지막 증인. 살아남은 증인은 강인호와 한지아뿐이었다. 이제 진짜 진실을 아는 건 우리뿐이네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때가 되면요. 김근수에게 바치는 맹세. 그날 밤 두 사람은 김근수의 묘소를 찾았다. 근수야, 우리는 진실을 찾았어. 하지만 아직 세상에 말할 수 없어. 그렇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강인호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할게. 시간의 강속으로. 1980년 봄,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은폐된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가슴 속 깊이 진실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했다. 지아, 우리가 본 것들이 언젠가 역사가 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에필로그 마이너스 2025년의 고백. 45년이 지난 2025년, 노인이 된 강인호와 한지아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모든 관련자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이제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는 역사의 몫이에요. 강인호가 오랫동안 숨겨둔 서랍에서 낡은 보고서를 꺼냈다. 1979년 10월 26일의 진짜 진실이라고 쓰여진 제목이 보였다. 45년을 기다렸어요. 진실은 강물처럼 결국 바다로 향하는 법이에요. 마지막 장면. 그날 저녁, 서울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청와대에 걸린 태극기가 밤바람에 펄럭였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남산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지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진실을 지킨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한지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였어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소리였다. 이노,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역사는 계속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1979년 10월 26일, 그 밤의 진실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뒤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평화롭고도 아름다운 밤이었다. 마이너스 6편 1.